2월 2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증권사 상위 창구 화면입니다. 자, 보면 매수와 매도, 먼저 7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큰 흐름이죠. 자, 매수 창구에는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 HSBC. 자, 이 중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가 뜻하는 바는 뭘까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역사상 최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즉, 주가를 밀어놓고 이들 창구를 통해서 갚았다는 게 확인이 한눈에 되시죠. 그쵸? 이들의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다. 그러면서 매도 물량 자체가 외국계 창고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NH는 자사주니까 빼고요.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HSBC, JP모건. 얘하고 신한은 사실 모으면 다시 밀죠. 한 방에. 다이와 CS, UBS, BNP 파리바, CLSA. 즉, 요 매도 물량은 외국계 창고로 넘어가면서 물량은 계속해서 갚아 나갔다. 그리고 물량을 개인 창구를 통해서 차명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창구가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고 계시고요. 매도는 DB, 골드만, CT, 얘는 테마스액, 그리고 유진, HI, 삼성, 한화, 노무라. 자, 이들 창구가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의 수급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격을 밑으로 밀어놓고 싸게 갚아나가면서 결국 공매도 누적 잔고는 줄여나가고요. 다시 한번 싸게 또한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왜? 엑시트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셀트리온의 기업가치 성장과 실적 성장은 저는 기정사실화라고 제 개인적으로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2023년 기준점, 2024년 어느 기준점인가 폭발적인 그런 고속열차가 폭발적인 상승이 반드시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화면도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 큰 흐름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 한번 봐보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한번 보시죠. 자, CT와 JP모건, 그죠? 이 JP모건과 CT. CT를 통해서도 테마섹은 떠나가고 물량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넘기고 JP모건 물량 받고 물량 모아서 쭉 밀어냈죠. 가격을 미친 듯이 15만원, 14만원대까지 밀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가격대에 와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자, NH는 자사주, 키움, 모건스탠리. 자, 모건스탠리는 갚았다. 메릴린치로 갚았다. 신한. 자, 신한 들어오면 또 밀 겁니다. 자, 요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한 달 기준. 즉, 수급이 엉켰다. 그들의 손바뀜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창고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 창고로는 모아가고요. 차명으로. 그리고 외국계 창고는 공매도 누적 잔고 갚고 그리고 물량을 중요한 건 계속 모아가면서 출구 전략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셀트리온의 한 달 기준 무려 개인이 100만 주 이상을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 개인이겠습니까? 지금 개인 자체는 자금이 이 정도로 많지가 못합니다. 수도꼭지가 잠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차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는 역사상 최저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다. 224만 주, 24만 주만 줄면 200만 주가 깨집니다. 대차 잔고는 950만 주대, 3200만 주에서 3분의 1 토막 이상, 1200만 주에서 이제 200만 주가 깨지면 6분의 1 토막 이상 나는 겁니다. 싸게 대차 잔고와 누적 잔고를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아서 이제는 물량 넘기고 떠나가겠죠. 10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전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이고요.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면 돼요. 지금 보시면 갭이 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밀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쵸? 얘만 기술적 반등이 없었다. 누가 보면 엄청난 악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없다. 오히려 7월에 유플라이마가 출시가 된다. 22조가 열린다. 여기서 85%가 고농도이다. 심지어 고농도는 삼바와 셀트리온, 얘를 선봉대로 오리지널과 붙는다. 알보텍은 한 발 늦는다. 늦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PBM사에 등재가 되느냐, 즉 원가 경쟁력과 직판을 필두로 해서 얼마나 치고 나가느냐,
10개사가 들어오지만 고농도는 고작 2개에서 3개뿐이다. 과점 체제로, 경쟁력을 가진 기업 체제로 결국 휴미라 22조는 결국 과점 체제로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20%만 가져오게 된다면 매출액은 4조, 3조, 2조만 갖고 와도 어떻게 될까요? 그쵸? 2조만 갖고 오게 된다면 10%이죠. 너무나 약속에 잡았을까요? 램시마가 점유율이 30%가 넘어갔죠? 점유율 30%가 된다면 가히 천문학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보고 우리는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면 돼요. 2023년도에는 램시마 SC가 허가를 받고 SC가 말입니다. 2024년도에는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램시마 점유율에다가 30%가 넘어갔죠. 31, 40%에 육박하리라 저는 보고 있고요. 시차를 두고 여기다가 램시마 SC를 갖다가 꼽아버리겠죠. 미국에다가. 유럽은 이미 시작됐고요. 그쵸? 가속화가 시작돼 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을 무진장 밀어놓고 한국 금융시장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수급을 다 차단시켜 놓고 이 가격대에서 다 갚았다는 겁니다. 14만 9,300원. 15만 원까지 깨고 그들은 미친 듯이 갚으면서 역사상 최저치로 밀었습니다. 얼마나 싸게 갚았다는 걸까요? 이들의 의도를 알고 똑같이 행동하시면 돼요. 열심히 모으세요. 지금 가격대는 빤스까지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깨면 이 근방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기준점인가 요 가격대에서 통제하다가 실적 찍히기 전까지 한번 달리면 고속열차는 이미 과거도 시작되었죠. 이때 그리고 이때는 코스피 상장 이전, 이때는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지금은 3사 합병입니다. 자, 시장은 3사 합병으로 전고점 돌파는 실적으로. 아시겠죠? 우리가 우직하게 동행하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자, CEO 포커스, 기후성의 셀트리온, 신약 개발 기업 타이틀 된다. 2023년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가 되면 신약 보유 기업이 되죠. 그쵸? 자가면역질환 시장의 강자입니다.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약 50조에 육박하는 시장에 침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해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 ADC, 그리고 피노바이오, 레고캠, 익스타,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죠. 여기에 ADC와 그리고 먹는 항체 치료제, 경구용, 정맥, 그리고 피하 주사 제형,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확장해 나간다. 셀트리온은 2023년 비전을 통해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하였다. 연평균 연구 개발 비용은 20%에 달한다. 우리 펀더멘탈은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로 창출해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신약, 그리고 바이오 베터에 끊임없이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항체 라인업 자체가 24개까지 확장을 하죠. 여기에 ADC와 신약, 그리고 SC 제형, 요거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허가를 받고 유럽에서는 베터, 유플라이마는 퍼스트 무버죠. 어쨌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고요. 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mRNA 플랫폼, 제형에 대한 변화로 경구용 항체 치료제, 자, 케미컬과 바이오, 여기에 연구개발 생산, 직판까지, 그리고 공장 캐파에 대한 증설과 글로벌 생명 연구공급 센터에 대한 완공, 모든 부분은 이제 유플라이마, 이게 숫자를 22조를 얼마나 선점하느냐, 빠른 속도로 PBM사에 등재가 돼서 그게 결국 빅파마로 가는 속도를 조절을 하겠죠. TNF 알파 치료제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전략,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100조가 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입니다. 자,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표준 치료 루틴. 자, 이 그림 상당히 많이 알려주셨었죠? 램시마 정맥, 램시마 피아, 유플라이마, 에터너셉트, 그리고 인터루킨 억제제, 스텔라라, 악템나, 탈츠. 자, 이 중에 오늘 핵심 TNF 알파 억제제 시장. 자,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총 3종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죠. 램시마 정맥, 램시마 SC, 램시마 피아주사 제형, 그리고 유플라이마. 자, 이 그림에 대한 그림 실적 추세이고요. 자, 램시마 정맥, 그리고 램시마 피아, 아주 속도가 가파르죠?
자,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한 예상 부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램시마 정맥은 2021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이루어왔으나 전년도 매출이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2021년, 2022년 시행된 과도한 단가 인하 경쟁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이 시장을 넓히는 이유, 가격 인하를 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이유는 뭐다? 램시마 SC를 위해서 판을 까는 겁니다. 얘가 신약으로 갖다 여기다가 꼽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셀트리온의 제1 램시마 피아의 영업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이 뚫린다, 유럽 시장에도 갖다 꼽겠죠? 그래서 같은 해가 인플렉트라 매출 단가 78.6% 할인, 엄청나죠? 2020년 4분기, 자, 100ml당 421달러에서 100ml당 90달러. 자, 2020년 4분기에서 2022년 4분기. 자, 기본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없는 애들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과점으로 끝나고요. 대신 점유율 상승을 얻었습니다. 땅덩어리를 미친 듯이 늘렸다. 미국 시장의 단가 인하 경쟁은 셀트리온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인플렉트라, 즉 램시마 정맥 단가 인하, 점유율 상승, 램시마 SC로 스위칭한다. 유럽 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략을 그대로 미국 시장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2024년 램시마 SC 출시 이후 더 크게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 매출 단가가 100ml당 90달러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준으로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단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부터 인플렉트라의 매출은 점유율 상승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매출 상승은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셀트리온의 두 번째 성장은 이 심장 두 마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죠. 당장 올해 7월 212억 달러, 22조 미국 시장이 신규로 열리며 2024년 초에는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의 신약으로 출시가 됩니다. 올해 허가를 받고 판매는 내년에 시작되죠. 램시마 SC는 50조, TNF 알파 시장 전체를 타깃으로 신약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가히 핵폭탄급으로 봐야 됩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핵폭탄급, 램시마 SC는 국보급 신약이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명백한, 동행해야 될 명백한 첫 번째 이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이미 램시마 SC는 검증이 끝난 것뿐만 아니라 학회에서, 미국과 유럽 학회에서 의사들의 정말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켰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20% 이상은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램시마 듀오, 그리고 유플라이마 삼각편대. 셀트리온이 지난 20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삼각편대가 이제 막 미국 시장에 출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 출시를 목표로 CTP05도 준비하고 있으며 여차하면 심포니 및 심지아 바이오시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삼각편대가 올해부터 얼마나 빠른 성장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됩니다. 2028년 그날까지.